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투자 전략들을 잘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회계사 이케이입니다. 오늘은 투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바로 미국 ET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미국이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미국 증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세계적인 기업들과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성공 신화가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본고장으로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왜 투자 매력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의 자율성과 성장성 때문입니다. 미국은 상속자나 재벌 2세가 아니어도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창업한 지 20년 만에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등극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AI, 바이오, 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바로 미국에서 탄생하였고, 자본주의의 근본인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결국 나스닥 100과 S&P 500과 같은 대표지수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미국 대표지수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나스닥 100은 1990년 이후 81배 상승하였고, S&P 500은 같은 기간 동안 14.5배 상승, 다우존스 30은 14.1배 상승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왔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특히 ETF의 본고장 미국에서 시작된 다양한 ETF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미국의 주요 대표 지수부터 ETF 투자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최적의 ETF 조합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ETF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ETF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증권 거래소에는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이 있습니다. 이 두 거래소에서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탄생했습니다. 이 4가지 지수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S&P 500은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수로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기업의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5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S&P 500은 IT,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가장 잘 표현한 ETF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S&P 500이 그 정답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는 SPY입니다. SPY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SPY의 경쟁 상품으로는 IVV와 VOO가 있는데 세 ETF 모두 S&P를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 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보수, 규모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IT 공룡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로 그중 시가총액 상위 100의 기업들을 뽑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미국 증시의 성장성을 대표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즘 AI와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나스닥 100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혁신적인 산업에 투자하여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기보다는 대부분 R&D나 미래 성장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주 환원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는 QQQ입니다. 추가로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ETF이고, TQQQ는 일간 수익률 3배를 추종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증시에서 안정성을 상징하는 지수입니다. 오랫동안 신뢰받아온 우량 기업 30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전체를 아우르지는 않지만 다양한 섹터에서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신뢰성이 높은 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월마트,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는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로는 DIA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미국의 중소기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모든 기업 중에 시가총액 순위 1001위부터 3000위까지의 20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중소형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IWM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미국의 주요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ETF가 있으므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S&P 500 지수를 추천드립니다. 성장성을 중시하며 테크 기업 위주의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나스닥 100 지수가 적합하겠죠. 안정성, 신뢰성, 배당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라면 다우존스 30 지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신다면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ETF에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정보는 상장일입니다. ETF의 상장일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데뷔하는 날과 같습니다. 상장일이 오래된 ETF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안정적인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ETF들은 검증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견뎌낸 ETF라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일이 2000년 이전이라면 IT 버블과 하락장을 이겨낸 베테랑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를 선택할 때 상장일이 2000년 혹은 2008년 이전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총보수입니다. 총보수란 ETF 운용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0.03%에서 0.8% 사이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보수가 0.3%라면 총 보수는 3만 원이 됩니다. 이 보수는 한 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기간에 따라 나누어 계산됩니다. 하루 만에 거래를 마친다면 이 3만 원을 365일로 나누어 하루에 해당하는 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보수는 매도 시에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ETF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운용사가 달라도 수익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총 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마형 ETF나 레버리지 상품은 총 보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산 규모입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가 그 ETF에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단순히 자산 규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장 1년 만에 1000억 달러가 모인 ETF와 30년 동안 1000억 달러가 모인 ETF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당연히 1년 만에 1000억 달러가 모인 ETF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 규모는 상장일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 섹터입니다. ETF가 어떤 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라면 정보기술 섹터에 50% 이상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가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면 자신의 투자 방향과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섹터 비중을 보면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금융 섹터가 포함된 ETF를 추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요소는 투자 기업입니다. ETF의 수익률은 결국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ETF 운용사가 투자하는 기업 목록과 각 기업의 비중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이 10% 이상 포함된 ETF라면 애플의 주가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정 기업이 1%도 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영향은 미미하겠죠. 지금까지 ETF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장일, 총보수, 자산 규모, 투자 섹터, 투자 기업 이 5가지를 꼼꼼히 분석한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현명한 ETF 투자를 할 수 있겠죠. ETF 투자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 봤어요. 바로 ETF 체크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각종 ETF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한번 QQQ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라고 작성해 주시면 QQQ ETF가 나오죠?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각종 정보들이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ETF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상장일이었습니다. 상장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긴 설정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QQQ의 상장일이 1999년 3월 10일이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장일이 오래된 ETF일수록 시장에서 인정받은 안정적인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살펴봤었죠. 두 번째로 총 보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ETF 운용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수수료의 실부담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QQQ는 총 보수가 0.2%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살펴봤었죠. 자산 규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산 규모는 여기 위에 보시면 순자산 AUM이라는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QQQ의 자산 규모 데이터가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산 규모가 클수록 많은 투자자가 그 ETF에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순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좋다는 점도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자 섹터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었죠. 여기 구성 종목 탭을 누르시면 구성 종목 자산 유형별 비중, 섹터 비중이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QQQ는 IT에 50.28% 투자하고 있고 통신 서비스에 16.76%, 전기 소비재에 15.06% 다양한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TF가 어떤 산업 분야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위에 보시면 구성 종목 탑 10이라고 나와 있죠. 가장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기업들이 쭉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QQQ는 애플이 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등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F의 수익률은 결국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각 기업의 비중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여기 배당 탭을 누르시면 ETF의 최근 1년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배당 성장률도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이를 누르시면 최근 몇 년간 연간 배당률의 추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ETF인 QQQ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ETF 5가지 조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성장형 ETF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성장주에 집중된 만큼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ETF 조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QQQ와 VOO입니다. VOO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SPY와 동일한 지수를 따르지만 총 보수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QQQ와 VOO를 함께 투자한다는 것은 나스닥 100과 S&P 500에 동시에 투자한다는 의미인데요. QQQ가 기술주 중심이라면 VOO는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합니다. QQQ와 VOO를 1대1로 투자한다면 기술 섹터 비중이 50%에서 41%로 줄어들고 헬스케어와 금융 등과 같은 다른 섹터에 대한 비중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QQQ와 VNQ입니다. VNQ는 부동산 리츠 ETF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합니다. QQQ는 배당 비중이 적고 부동산 분야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약점이 있는데요. VNQ가 이것을 보완해줍니다. QQQ와 VNQ를 2대1 비율로 투자하면 기술 분야 비중은 50%에서 33%로 줄어드는 대신 리츠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서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VNQ의 배당률은 약 3.9%로 QQQ의 0.57%에 비해 6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QQQ와 테마 ETF의 조합입니다. QQQ에 투자하면서 특정 분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테마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ESG,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등의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마 ETF의 예시를 들자면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탄소 배출권에 대한 투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ETF인 KRBN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RBN은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QQQ와 VEA입니다. VEA는 글로벌 배당 ETF로 약 4,000개의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QQQ와 VEA를 2:1 비율로 투자하면 기술주 중심의 비중을 낮추고 노보 노르디스크나 ASML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VEA를 활용하면 QQQ의 배당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다양한 국가와 센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QQ와 IEF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EF는 미국 중기 국채 ETF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채권은 자산 변동성을 줄여주는 보험 역할을 하죠. IEF는 단기 채권보다 높은 배당을 제공하고 장기 채권보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QQQ와 IEF를 함께 투자하면 성장과 안정성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채권에 분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QQQ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5가지 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조합들을 통해 성장과 배당, 분산 투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요. 이런 전략을 흔히 바벨 전략이라고 합니다. 운동할 때 바벨의 양쪽 무게를 잘 맞추는 것처럼 성장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배분하면 더욱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투자 전략들을 잘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가치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